자, 그러면 여기에 대항하면 요게 이제 선거 구도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 저 통합당은 이게 만들든 안 만들든 유리한 국면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만들어도 별 타격이 큰 타격이 없는 겁니까? 아마 이제 그 비례 민주당이 예, 만들더라도 이제 민주당도 공천해버리고 뭐 위성정당 만들면 그런 데 별 영향이 없을 거고요. 네. 만약에 민주당은 이제 그 공천 아예 안 하고 그리고 이제 위성정당 만들어서 만약에 표를 달라 이래도요. 제가 보기에 오히려 역효과 날 거예요. 그러니까 뭐 비례는 몇 석 더 얻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수도권에서 지역구에서 잃는 게 훨씬 많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자기들이 정치개혁 한다고 날치기까지 해놨고 이제 와서 군소정당 내당을 버리고 비례 위성정당 만들면 그럼 이게 국민들이 볼 때 얼마나 그 자기 위선이고 꼼수고 거짓입니까? 얍삽한 거야. 다 그렇죠. 거기다가 2중대 3중대들이 들고 일어나잖아요. 또 그래서 이제 그 비례 몇 석 더 얻을 수는 있지만 그러게 지역구에서 잃는 게 훨씬 많죠. 그래서 제가 아까 비례 민주당을 만들면 명분도 실리도 없다. 지금 이게 아주 자기들은 지금 이게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꼼짝달싹 못하는 그래서 항상 그러잖아요. 제가 이제 그 칼로 일어나면 칼로 망하고 그다음에 그 자기들이 꼼수로 일어나면 꼼수로 오히려 자기들이 꼼수로 강의 통과했다가 꼼수로 망하게 된 이런 상황이죠. 이제 뭐 전문 용어로요. 이런 거 갖다가 국 쏟고 발 디고. 그러니까 국을 쏟았는데 아까운데 발까지 디었어. 자, 그럼 통합당은 이제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분위기가 통합당의 공천은요. 저희가 말하는 이게 그 최전방 상갑 제가 최전방 공개 설명했죠. 그건 이게 다 공천이 된 것 같아요. 아주 이게 그거는 잘 됐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그 김태우, 그다음에 제가 태영호, 그다음에 김웅 했잖아요. 전부 이게 딱 어떻게 저희 방송을 봤는지 그러니까 그대로 됐어요. 김태우는요. 아마 이제 강서을 김성태 지역구 있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진성준이 근데 진성준이는 뭐 워낙 평판이 안 좋아서 저는 김태우가 상당히 선전해서 압승할 걸로 이렇게 보이고요. 이 김태우는 이제 그 청와대 비밀을 제일 많이 하는 실무자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당선되면 국회 입성하면 면책특권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이게 청와대를 초토화시키는 이게 김태우고요. 비밀병기. 자, 그 다음에 태영호. 이분은 제가 1인이 아니고 탈북자가 한 3만 6, 7천 되거든요. 그렇죠. 이거의 대표 플러스 지금 북한 인구가 한 2,600만 가까이 돼요. 그렇지. 이런 게 2,600만 우리 동포 전체의 대표입니다. 그렇지. 탄압받고 있는 북한 인민의 대표야.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는 뭐 태영호가 뭐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친 온갖 이게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지만 그러게 그만큼 북한이 지금 이게 절박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지. 옛날에 김정일이 있잖아요. 김정의 아버지. 김정일이 뭐냐면 남한의 60만 대군은 안 무서운데 탈북자 3만 6천이 정말 무섭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탈북자를 어떻게 되돌려라. 이런 이게 지시까지 했거든요. 그만큼 이게 저는 태영호가 이번에 강남갑 제 지역입니다. 저도 이게 자원봉사하려고 하는데. 자원봉사 나갈 거예요? 태영호가 이게 당선이 되면요. 결국은 이제 그 저는 국회 가서 현 정권의 대북 정책 있잖아. 이게 얼마나 잘못됐고. 그다음에 그 북한 있잖아요. 뭐 그때는 이 김정은이가 마치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할 것처럼 이렇게 국민 앞에 사기쳤죠. 근데 태영호가 그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태영호가 이런 이 위선적인 대북 정책을 폭로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다음에 김웅. 김웅은 이게 그 송파갑의 전략 공천을 했고요. 아마 이제 이분은 제가 그랬잖아요. 검찰 중에서 가장 이론가다. 검찰 개혁이라든지 결국에 현 정권의 공수처라든지 추미애 어떤 위장 잘못된 검찰 개혁 있잖아. 검찰 장악 업무를 완전히 분쇄할 수 있는 아주 투사고 젊은이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송파갑에 잘 됐다. 이 세 명이요. 아주 수도권에서는 뭐 좌파를 완전히 박살낼 수 있는 맞춤형 이런 이제 농구로 치면 올코트 프레싱 해가지고 하나하나게 맨투맨으로 딱 붙이는 이런 게 공천을 제대로 했다. 이 세 명은 보입니다. 올코트 프레싱. 그 표현 좋네. 야, 오래간만에 들어봤네. 올코트 프레싱. 하나하나게 맞춤형이 좋아요. 맞춤형인데 선거도 선거지만 이제 당선 이후에 국회에 들어가서도 비밀병기들이에요. 각 분야에서 완전히 그렇죠? 세 가지 분야에서. 이 외에도요. 이 외에도 이제 뭐 민주당에서 상당히 뭐 자격 공천했다고 2명 했잖아요. 뭐냐면 이게 나경원 지역구에는요. 이수진 판사라고 있잖아. 이게 자격이 됩니까? 자격이라는 거는
이거는 빅매치가 아니에요. 예. 나경원 사선의 원내대표하고 예. 이수진은 이게 법복 입은 정치 판사예요. 예. 그러고 이게 나올 때도 블랙리스트 이게 탄압도 안 당했는데 탄압도 안 한 것처럼 마치 이게 거짓말 해가지고 거짓말했잖아요. 거짓말 위선 정치인 아닙니까? 이런 이게 초짜를 나경원에 보내면요 이게 자격이 됩니까? 저는 이게 빅매치도 안 되고 이런 걸 이게 당랑 거철이랍니다. 당랑 거철 이게 뭐예요? 사마귀 가지고 수레바퀴를 맞겠다고 혼자 앞에 딱 써가지고 버티는데 사마귀가 나경원은 수레바퀴 힘차게 걸리는 수레바퀴인데 아니 일개 조그만 사마귀가 그 앞에 서서 나경원이 잡겠다?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이야. 이수진 예. 말이 안 되고요. 예. 그럼 이게 거기 날아가면 또 이게 그 옆에 지역 오세훈도 있잖아요. 아, 그렇지. 거기도 이게 고민정이를 보냈잖아요. 고민정이는 더 어린애죠. 아, 그거는 이제 경희대 노래패에서 그러나 이게 청와대에서 뭐 말 좀 하니까 대변인 했지. 이것도 이게 빅매치는 아니고요. 결국 이것도 이게 그 자격은 어렵다. 헛소리를 많이 했잖아요 그동안에. 예. 고민정은.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이제 보면 예. 저는 아주 기대하는 게요. 네. 이번에 그 젊은이들 그 중에 그 광진 갑 있잖아요. 예. 갑 누가 나갔습니까? 김병민. 아, 김병민에게 우리 워낙 젊은 애도 우리가 고정 패널이었는데. 아주 인지도가 높죠. 아. 그런데 그 오세훈의 광진을하고 한 몸이잖아요. 그 점에서 저는 상당히 김병민도 선전해서 앞서갈 걸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진짜 기대하는 거는 구로입니다. 구로. 구로각이요. 구로각이 우리 산업의 성지 아닙니까? 네. 옛날 구로공단. 네. 거기에 김용태를 보냈어요. 처음에는 이제 홍준표를 보내려 했는데 네. 홍준표가 안 오니까 김용태를 구로의뢰. 근데 이거는 결국 윤건영이는 반드시 잡아야 되거든요. 네. 윤건영이는 한 몸이 아니고 윤건영이를 잡으면 문재인. 둘이를 때려잡아요. 문재인의 남자. 복심이니까 문재인도 잡고 그다음에 사선 박영선. 그렇지. 박영선 지역구죠. 박영선도 이게 때려잡는 일석삼조 세 마리를 동시에 때려잡는 거예요. 아. 윤건영이는 문재인, 박영선, 윤건영 이걸 이게 김용태가 하고 있고요. 네. 근데 김용태가 구로에 선전하니까 네. 구로갑에도 분위기 좋습니다. 네. 구로갑에 이정희도 정말 자파 중에 자파잖아요. 아이고, 반드시 잡아야 되죠. 거기에 김재식 변호사, 김용태하고 서울대 정책 선후배인데 네. 김재식 이분이 잘 안 알려졌는데 김재식. 아, 변호사. 김재식이가요. 네. 진짜 이게 진국입니다. 저하고 동갑이고 상당히 그 지역구 관리를 잘하고요. 네. 지금 이게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김용태, 김재식, 김재식. 김조가 그다음에 영영조를 영원히 보낸다. 영영은 이인영, 네. 그다음에 윤건영 이 두 조를 영원히 보내는. 김조가 영조를 영원히 보낸다. 보낸다. 이렇게 아주 자신감을 가지고 캐치프레이즈를 걸고요. 이렇게 뛰고 있고요. 그 외에도 요즘 보니까 그 뭐 중구 성동 있잖아요. 거기 지상욱 있죠? 네. 이분도 이게 상당히 선전하고 있고 그다음에 관악의 오신환 상당히 덩치 커졌죠? 네. 그다음에 정태건 의원은 성북갑에서 성북 올려갔는데 이분도 이게 요즘 방송으로 상당히 떴고요. 아, 그래요? 지금 황교안 대표가 딱 이 종로에서 중심을 잡아주니 완전히 동서남북의 거점들이 마련되면서 제대로 이게 맞춤형 공천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수도권 전체가 아까 말한 올코트 프레싱 한 명 한 명 가다 보니까 우리 서울에서 저는 상당히 그 과반 이상의 압승이 예상이 됩니다. 이번에 공천을 잘하는 것 같아요. 서울은 여러 가지로. 서울은 이게 아주 좋고요. 네. 근데 이제 하나 문제는 있어요. TK? 세 가지가 남았어요. 네. 3대 내관이 남았어요. 3대 내관. 네, 뭡니까? 공천에. 네. 거기에 바로 이제 그 낙동강 전선입니다. 낙동강 전선. 지금 이게 한강 전투는 이미 올코트 프레싱으로 한강 전투는 잡았어요. 승기를. 그럼 이게 낙동강은 보수의 심장이고 성지 아닙니까? 네. 낙동강을 다 이게 수에 다 잡아야 되는데 이 세 변수가 있어요. 바로 이제 그 홍준표, 네. 그다음에 김태호, 그다음에 이현주 이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어요. 아직 해결이 안 됐죠. 저는 이제 홍준표 대표가 가장 좋은 거는 이제 그 강북에 지금 동대문 을도 비워놨잖아요. 네. 중랑갑을 다 비워놨는데 동대문 와야지. 자기가 그러니까요. 동대문 거기 했었잖아. 아직도 이게 안 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양산에 이제 후보로 등록해버리고 양산에 이제 뼈를 묻겠다 이래 갔는데요. 네. 양산은요 김두관이가 흠지예요. 김두관이가 흠지인데 홍준표도 흠지면 한 지역이 양쪽 다 흠지라는 거는 그러게. 논리 모순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저는 수도권에 마지막 오는 게 그 당을 위해서 맞는데 끝까지 안 오니까 참 이게 공간이 고민이고요. 네. 이러다가 만약에 끝까지 달리는 기차가 충돌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요 당으로서 되게 큰 타격이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든 저는 마무리되도록 네. 뭐 도저히 안 되면 저는 이게 김두관하고 빅매치를 허용하더라도 네. 홍준표 대표는 이게 어떻게든 당에서 잡아놔야지
가장 최선은 수도권이고 그다음에 차악이라도 저는 양산의 김두관하고 빅매치는 그 정도는 또 공간이 또 고민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고개 하나 내관이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김태호입니다. 김태호도 이게 수도권에 와야 되는데 창원 성산에 갈지 끝까지 이게 무소속으로 거창에 놓을지 왜냐하면 거창에 공천 안 줄 거 아닙니까? 안 준다고 했어요. 이분도 이게 우리 그 당에서는 큰 자산 아닙니까? 저는 어떻게든 이게 원만하 해결돼 가지고 김태호도 꼭 잡아야 되거든요. 뭘 큰 자산이야. 그거 이 와중에 지 고향에 나가겠다고 TK에서 발 뻗는 게 그게 무슨 큰 자산이에요. 이번에 그거 정리 본인 스스로 못하면 큰 자산이 아니라 이제 저기예요. 그래서 일단 이게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큰 진짜 내관이 남은 게 이현주입니다. 이현주는 제가 이게 방송에서 몇 번 왜 광명 그 수도권의 중요 전략 거점을 두고 자꾸 이 안전한 따뜻한 텃밭으로 부산을 가려느냐 좀 안타깝다. 왜냐하면 이게 이현주도 지도자급 인사고 그럼 이게 김태호나 홍준표, 김병준은 수도권을 하면서 이현주는 당대표인데 오히려 따뜻한 데 가면 그 세 사람하고는 형평도 안 맞고 그리고 이게 부산에는 이미 성기를 잡아 누가 넣어도 되는데 거기 내려가면 광명은 이현주 외에는 이길 사람이 없잖아요. 이것도 이게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현주가 부산 가서 바람 일으킨다 하지만 바람은 이미 부산을 뒤비졌단 말이에요. 이미 통합당 바람이란 말이에요. 이현주가 고등학교 마치고 수도권 가가지고 뭐 부산에 영향도 없단 말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 이게 종합해보면 이현주가 이게 더 장래를 위해서는 수도권에서 이게 승리해서 우뚝 서는 게 맞는데 계속 이 공간이나 본인은 부산에 전략공천 영도에 올라하니 계속 이 부산의 그 후보들하고도 지금 분란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걱정이 되는 그래서 앞으로 이 공천의 승패를 좌우할 3대 내관이 김태호, 홍준표, 이현주 이게 남아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그러네요. 자 안철수 얘기 좀 해주세요. 안철수 전에 김병준 그래. 김병준 이번에 그 김병준은요 어디로 가요? 제가 보기에 일산에 가는 게 좋고 그리 갈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 일산에 그 갑에 보면 심상정 지역구잖아요. 고향 갑에 근데 거기 뭐 이경환 변호사도 저하고 친하고 훌륭한 분들 많은데 아마 이게 공관위에서 전략공천 지역으로 새로 정해버린 것 같아. 새로 공모를. 그래서 심상정은 이게 꼭 잡아야 된다 생각하고 그래서 아마 이게 김병준으로 보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고향은 선거구 5개입니다. 4개. 4개 중에서 근데 유은혜하고 김현미 있잖아요. 이 현 정권의 교육과 부동산 주택이 잘못됐다는 이 정책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일산이잖아요. 근데 김병준은 또 이게 노무현 정부에서 부총리 하면서 제대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김병준을 전략공천 해가지고 일산 내석도 먹고 그다음에 심상정에는 또 반드시 잡아야 되는 좌파의 1+4 때 그 군소정당의 수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그 전략공천 하지 않을까. 물론 이제 기존에 뛰던 분들 동지들 정말 이게 힘든 분도 많은데 뭐 그래도 이게 당에서는 아마 그런 식으로 큰 그림으로 김병준을 가지 않을까 이래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안철수 얘기합시다. 안철수가 지역구를 포기하는 건가요 이제? 비례만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다 포기해야죠. 안철수는 이게 지금이라도 다 이게 포기해가지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통합당이 깔끔하게 들어와서 그리고 이제 권토 중내 미래를 조금 노리는 게 맞는데 지금 이게 자기 측근 오죽하면 제 방송 같이 하던 김철근 대변인도 이게 들어버리고요. 지금 김수민 있잖아 청년. 그것도 이게 들어버리고요. 제가 알기로 이게 권은희 정도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가봤자 2, 3% 뭐 얻어봤자 표만 깨니 그럼 이게 253개 다 공천 안 하고 차라리 비례만 한번 받아보자. 근데 그래봤자 3% 안 나와요. 안 나와. 3% 안 나와요. 어떤 분이 안철수가 뭐 태풍이냐 찻잔 속의 태풍이냐 미풍이냐 막 물어봤길래 제가 방송에서 안철수는 이게 무풍이다. 바람이 없을 무자. 아예 바람이 없다. 미풍도 아니고 찻잔 속의 태풍도 미풍. 아이고 무풍. 전자회사에서 욕해요. 왜요? 삼성전자, LG전자에서 무풍 에어컨 그거 얼마나 비싸게 내놨는데 무풍이 좋은 건데 그러니까. 이 안철수 안 돼 이거.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저는 이제 그 통합당에 합류하고 그럼요. 이게 맞지 않나 이런 지가 생각이 사는 길이야. 그러면은 손날을 기약할 수 있어. 근데 지금 뭐 제가 볼 때 지금 소 변호사 분석한 대로 비례에 나가서 아주 완패합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나머지 또 당들 있잖아요. 우리 이제 정광훈 목사 지금 얼마나 억울합니까? 정광훈 목사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사저 선거 운동으로 구속이 돼 있는데, 야 그게 뭐냐면 강원도에는 뭐 춘천에는 김진태가 있고, 충청도에는 정우택이가 있다. 이게 사저 선거 운동으로 구속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이게 도주 우려가 있다는데 아니 정광훈 목사가 매주 저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집회 좀 자제하는 게 오히려 너무 코로나가 심하니까 네. 이런 생각 들지만 그러게 매주 광화문에서 투쟁하고 집회하는데 어디 도망갑니까? 그러니까 그러게 모든 걸 너 알아 TV부터 김문수 TV, 박사님 TV 다 중계하잖아. 네. 근데 뭘 증거 인멸합니까? 다 있잖아요. 네. 구속 사유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3.1절 대집회 정권이 네. 너무 이게 무서우니까 저는 탄압하고 있는 이게 정광훈 목사님이 정말 억울하게 저는 탄압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 저는 정광훈 목사님 그 당 있잖아요. 네. 우리 자유통일당이나 또 조원진 대표 우리 공화당 있잖아요. 합치잖아요. 네. 이런 당들도요. 결국 이 지역 있잖아요. 지역에서는 다 단일화해야 돼요. 지역이 다 단일화해가지고 이번 선거에 반드시 그 3분의 2 가까이 압승을 할 수 있거든요. 네. 압승해서 그래야 이게 정권을 완전히 탄핵이는 바꿀 수 있지 않나 예.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아이고 3대 뇌관, 네 3대 비밀병기, 네 분석해봤습니다. 할 말이죠. 아 그 대구의 어머니는 괜찮으세요? 저희 어머니는요. 네. 현재 그 3주 4주 가까이요. 네. 아예 아파트 밖을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어요. 냉장고에 뭐 음식도 김치하고 이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 뭐 형은 공무원이라 전에 말씀드렸고요. 지금 이게 정말 그 대구 경북이 왜 이렇게 저는 이게 지옥처럼 이렇게 피해를 보는지 결국 이게 그 뭐 저는 정권 이 모든 걸 뭐 결국 이 태극기 정광훈 목사한테 탓을 돌리자 신천지 이만희한테 돌리자 물론 이게 그런 잘못이 이만희 총재는 많이 있다 봐요. 저도 이게 신천지를 아주 비판합니다. 옹호하는 게 아니고. 그렇지만 원흉은 그렇죠. 처음에 온 건 어디서 온 거야? 그게 근본적인 책임은요. 그럼. 결국에 그 현 정권에 밖에 있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거죠. 네. 예. 자, 서정욱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구독 이렇게 눌러주시고요. 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